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시장 11월 3주째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느라 또한 주식 투자 매매하시느라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은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저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종목군들의 편차가 워낙 크죠. 우리 HLB에 대한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여전히 긍정적인 어떤 전망을 가지고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요즘 들어서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회원분들도 HLB 보유하고 계신 회원님들이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시황 자체가 안 좋으면 괜찮은데 뭐 신고가 나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HLB는 또 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최근 들어서 시세를 못 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오늘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좀 팔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 생각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조금 인내를 하시자. 어떻게 슬기롭게 이 난관을 극복하는지 HLB를 중심으로 한번 오늘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타이틀이요, 우리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만큼 오른다. 그러니까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HLB를 신뢰하는 정도만큼 수익률이 비례한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HLB를 정말, 좋아하고, HLB의 진양고 회장을 정말 존경하고, 이래서 HLB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또 끝까지 또 함께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사실 시세 차익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가능성 있는 종목에 내 귀중한 재산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그 결실을 맺는, 그죠? 맺기 전에 그 가능성을 가지고 수익이 왔으면 목표했던 가격대에서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이상의 것까지 계획을 하고 이제 보유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시세가 안 나. 그죠? 좋은 얘기들 나오고 잠재력도 좋고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데도 주식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난관을 잘 여러분들 극복하셔야지만 HLB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수익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 좋은 주식을 가지고도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내는 분들이 소수, 그죠? 상위 5% 내지 1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 주식공장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상위 5%, 10% 안에 들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함께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쉽지 않죠? 중장기 투자 여러분들, 그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함께 가야 돼요. 그죠?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입이 필요합니다. 최근 뭐 수익률도 좋고 또 관심들도 많으신데요. 뒤에 가서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내문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HLB 뭐 좋은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는데 주가는 크게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며칠 전 나온 얘기입니다. 그죠? 자, 미국 자회사 엘레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회사입니다. 한 1년 정도 됐어요. 자회사로 편입이 됐죠. 선낭암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이제 침샘암이라고 하는 선양 선낭암 치료를 위한 임상 이상 환자 모집을 확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이상 임상 환자를 55명 정도가 지금 조기에 달성됐어요. 한 8개월 만이라고 하죠. 그죠? 지금 이 선양 선낭암 좀 어렵죠. 그렇죠? 침샘암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당연히 희귀 질환이죠. 전 세계 표준 치료제가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암 치료 방사능, 그죠? 방사능 치료밖에 없는 방사선 치료라고 하죠. 방사선 외에는 대체 치료가 지금 전무한 상태라서 HLB가 지금 이 리보세라닙을 가지고 지금 이 임상 이상 환자를 72명까지 확대를 해서 아마 연말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죠? 그래서 희귀질환 치료제로 또 아니면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라도 신청을 해서 긴급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지금 목표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에서 연 한 1200건 정도 발생하는 희귀암입니다, 여러분들. 희귀암. 야, 환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희귀암, 희귀질환 치료제로 선정이 되게 되면 또 허가를 받게 되면 많은 다양한 혜택들을 받아요. 돈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선양 선낭암에 리보세라닙이 이 암에만 국한되느냐?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암에 지금 작용을 하고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전 세계 또 혹은 국내 다양하게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물론 지금 현재 뭐 좋은 내용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FDA 희귀약품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위암 말기 환자들 우리나라 식약처라든가 또 이스라엘 같은데 치료 목적 승인이 났잖아요. 그죠? 그 정도라고 한다면 이미 리보세라닙은 이 암, 캔서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 종양에 어느 정도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이 리보세라닙이라든가 HLB에 대해서 좀 물음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물음표가 있을 때 주가가 싼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느낌표로 바뀌어버리면 이 기대라든가 어떠한 이런 부분, 또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확실로, 팩트로 바뀌어버리면 이미 주가는 올라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음표의 주가를 사서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다들 의심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싼 거죠. 뭐 공매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제 물음표가 있을 때, 정말 그렇게 될까? 갸우뚱할 때가 주가가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음표 때 사서 느낌표 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선수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온 얘기, 물론 이제 병용 치료를 지금 임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나온 얘기를 보니까 이 리보세라닙하고 전 세계적인 블록버스터급 면역 항암제죠. 그죠? 옵디보의 병용 치료에서도 효과가 확인이 됐다. 그죠? 이런 결과가 지금 발표가 됐어요. 자, 옵디보 하면 여러분들 뭐 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여보이, 옵디보, 키트루다, 캄렐리주맙 이런 것들 제 3세대 면역 항암제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죠? 면역 관문 억제제인데요.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여보이, 키트루다 이런 것들 뭐 모르셔도 상관없는데요. 아무튼 이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치료제 항암제 이거는요 2세대죠. 그죠? 표적 항암제입니다. 근데 옵디보 같은 경우는 3세대 조금 더 발전이 된 면역 항암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1세대 항암제는 그렇죠. 암세포든 정상세포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주 무식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뭐 부작용도 크고 뭐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게 이제 발전이 되다 보니까 표적 항암제로 가죠. 2세대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만을 공격할 수 있게끔, 그죠? 한 단계 더 발전한. 지금 3세대 항암제는 바로, 그죠? 면역력을 활성화시켜서 이 자연적으로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암을 치료할 수 있게끔, 이제 이런 어떤 기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요 정도만 이해하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일단 뭐 위암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선낭암의 단독요법, 리보세라닙의 단독요법 일상이 상당히 의미 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병용에도 지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CTOS라고 해서요, 결합조직 암학회라고 있어요. 학회. 여러분들 뭐 에스모라든가 유럽, 그죠? 또 아스코 같은, 또 AACR 같은 암학회 유명한 데 있죠. 그 정도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이 올해 CTOS 결합조직 암학회에서 얼마 전에 이 병용치료 일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CTOS 같은 경우에는 결합조직 종양 관련 전문의들, 뭐 임상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매년 97년 처음 설립한 이후에 매년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상황인 만큼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죠. 11월 18일에서 20일까지 3일 동안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는데, 여기서 이 리보세라닙과 옵디보의 병용치료 임상 일상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절제 불가 환자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암 종양 세포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환자들하고, 그 다음에 진행성 고형암 환자, 그러니까 이 덩어리 고형암 암 환자,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환자들이 이제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는 77%가 육종암 환자라 그래요. 육종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덩어리, 암세포가 있는, 만져진다라고 그래요. 육종암 환자들인데, 뭐 그 외에 이제 위암 환자들, 자궁경부암 환자들 이제 같이 임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보세라닙과 옵디보를 병용 치료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나의 파트 1에서는 리보세라닙만 적정량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그룹에는 또 하나의 그룹에는 매일 리보세라닙 300ml를 복용을 하고 2주에 한 번씩 옵디보 면역 항암제를 240ml를 투여를 해서 두 집단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용 치료를 한데 뭐 객관적 반응률이라든가 OS 전체 생존 기간, 뭐 무진행 생존 기간, 질병 통제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게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질병 통제율이 76.7%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객관적 반응률인가요? 이게 13.3%, 무진행 생존 기간이 7.2개월. 그죠?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치료를 하고 나서 더 이상 암이 진행이 되지 않고 살아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그게 7개월, 그죠? 7.2개월 동안 무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독요법 많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좀 복잡하게 가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 여러분 모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효과가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효과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병용 치료가 안정성이 더욱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사실 이런 거예요. 2세대 표적 항암제의 장점을 모으고 3세대 면역 항암제의 장점을 모아서 효과를 높이는 그런 병용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병용 합계 됐을 때는 더욱더 안정성도 높고요. 효과도 면역 검은 억제제의 효능도 강화시키는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다양한 다른 어떤 암에도 추가 병용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역 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나올 수 있고요. 그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 이제, 나와 있네요. 그죠? 지난번에 여러분들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치료 목적 승인을 받은 게 바로, 맨 위에 있는 위암 3차 리보세라닙 단독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고형암 옵디보 병용은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그죠? 이게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옵디보는 작년도에만 약 한 8조 5천억 정도 전 세계적으로 매출을 올린 블록버스터급 3세대 면역 항암제예요. 뭐 폐암이라든가 간암, 대장암, 뭐 여러 암에 지금 처방을 하고 있는 그런 약물이죠. 그죠? 항암제예요. 옵디보랑 비슷한 기전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캄렐리주맙, 중국의 항서제약에서 개발한 캄렐리주맙. 거기 밑에 보시면 간암 1차에 나와 있죠. 현재 글로벌 3상을 진행 중이에요. 자, 옵디보와 병용치료, 캄렐리주맙과 병용치료. 기전이 같다? 뭘 의미할까요? 시간만 남아있는 거예요. 임상 1상, 임상 2상 정도. 그쵸? 자, 리보세라닙이 기전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신생혈관 억제제로 잘 알려져 있어요. 신생혈관을 생성시키지 못하게 막는 그런 어떤 기전인데, 그러니까 암세포도 정상세포와 마찬가지로 이 영양분 산소를 공급받아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적정한 아주 커지지 않은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혈관을 통해서 이제 혈액이나 산소를 공급받는데, 암세포가 좀 커지면 새로운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지는 걸 억제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암 주변의 혈관을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 전달률을 높이고 또 이 암세포 내, 종양 내의 면역세포, 그러니까 단백질이라고 하는 PD-1의 생성을 낮춰줘요. 좀 어려운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면역항암제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사실 이제 몸 안에 있는 여러분들 면역세포 중에 아주 강력한 T세포라고 있어요. T세포. 이 T세포 표면의 단백질 중에 하나가 PD-1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단백질인데, 이 PD-1이 PDL1, PDL2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 T세포의 공격력이 약해지고 없어져요. 이상한 거 공격하고 막 정상세포 공격하고 이게 막 약간 이상해지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PD-1이 생기는 거를 갖다가 억제를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그쵸? 이게 바로, 이제 기전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효과를 낸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얘기들, 옵디바 병치료에 좋은 얘기가 나왔고, 또 위암 3차 단독에, 그죠? 그런 뭐 치료 목적 승인이 나왔다라는 점. 거기 뭐 위암 2차, 간암 1차, 뭐 키트루다랑 병용, 단독, 캄렐리주마 병용, 론소브 병용, 이런 임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가 또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HLB 주가만 지금 지난 8월, 9월 살짝 올라간 거 외에는 지금 제자리에서 계속 한 달 넘게 2달 동안 주가 내려가고 한 달 내리고 한 달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량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데, 거래가 좀 붙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고 또 기간만큼 충분한 기간 조정 겪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오늘 거래가 조금 올라왔는데 100만 주 넘게. 근데 아직은 거래가 좀 미약한 그런 모습이다. 자, 다음 주에요. 다음 주 금요일이죠. 일주일 남았는데요. 오버행 이슈가 있죠. 그죠? 작년도에 합병을 한 자회사죠. 미국 자회사 엘레바 말씀드렸었죠. 엘레바가 보유하고 있는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 해제가 되냐면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이 11월 27일 날 약 260만 주 보호예수 물량이 좀 뭐 풀릴 가능성이 있죠. 풀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금 물량 부담,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여타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보다 조금 이제 부담을 느껴서 최근 2달 동안 10월달, 11월달 2달 동안 그냥 뭐 손가락 빨고 있었죠. 그죠? HLB 보유하신 분들. 자, 이제 좀 달라질 때가 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유예수 물량이 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다음 주 금요일 날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경계성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되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게 이제 NDA 신청인데, NDA 신청이 계속해서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NDA가 좀 나온 다음에 지금 뭐 이 치료 목적 승인이라든가 또 옵티보 병용 치료 임상 결과 의미 있는 결과 이런 것이 나오면 더욱더 배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NDA 신청 소식이 들리지가 않죠. 우리 NDA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리보세라닙이 의미 있는 결과를 포함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국내 시판 FDA에서 인정 허가를 받은 첫 번째 항암제다, 이 타이틀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 HLB가 점프할 수 있는 거죠.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기 타이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최초의 FDA 승인 의약품 팩티브, 그죠? 옛날 LG 생명과학이 지금 LG 화학으로 바뀌었고요.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큰 의미는 없는데 이게 상업적으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셀트리온부터 사실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국내 전 세계 최초 바이오시밀러. HLB는 국내 시판 첫 FDA 허가 항암 신약. 그렇죠. SK 바이오팜도 첫 뇌전증 치료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자, HLB랑 또 메지온 같은 경우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메지온보다 훨씬 더 HLB가 좀 가까워졌잖아요. 시행착오도 겪었고.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어떠한 도전, 새로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도전,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겠다. NDA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고, 예전에 셀트리온도 좀 유사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셀트리온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HLB는 HLB 생명과학이 있고 또 HLB 제약도 제약으로 또 바뀌었잖아요. 굉장히 좀 공통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게 되면 그렇죠. 이거 다 못 먹어요. 중간에 탈락하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조금만 더 버티시고요. 신뢰도가 흔들릴 때마다 주식공략TV를 곱씹어 보시고, 뭐 저뿐만이 아니죠. 뭐 여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시는 전문가들 찾아서 뭐 이런 곱씹어보는 계기를 한번 삼아 보시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현대투자 문자회원에 가입하시면 HLB도 제가 붙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종목군들 다양하게 저희들이 최근에 추천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적중률이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저희도 틀릴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뭐 실망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적중률이 굉장히 높고 수익률이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뭐 다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필요하신 분들 계좌 입금하시고 전화번호에 성함 남겨주시면 제가 월요일날 장 시작 전에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